그래서 이 강제 경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채권이 생기면 우리는 그 채권을 안 갚을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어 소송을 하죠. 소송. 그래서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죠. 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을 근거로 해서 경매 치는 것을 강제 경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제 은행에서 돈을 빌린 건 저당 근저당들이 좀 많은데 이거는 은행하고 상관없이 판결을 받아서 집행하는 걸 강제 경매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인제 구별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강제 경매가 인제 판결인지 아닌지 이렇게 쭉 보시면은 어 여기에 근저당이 해 놓고 종저축은행 했는데 아까 근저당이 아니냐. 근저당이 3억 5천 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인제 강제 경매 해 놓고서는 저축은행이 경매를 쳤는가 봤더니 저축은행이 친 게 아니고 여기에는 주식회사 우광이라는 데서 경매를 쳤죠. 그러니까 실제로 경매를 친 사람은 근저당권자인 은행이 한 게 아니고 그냥 여기에서 가압류를 해서 우강이 가압류한 다음에 17 년에 8 월에 해 가지고 판결을 받은 거죠. 판결을 받아서 어 2018년 2 월에 경매를 직접 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제 가압류는 5,300 걸었지만은 판결문에서는 인제 4,600 으로 이렇게 좀 소송하면서 좀 낮아진 모양이죠. 예. 이 돈으로 인제 경매를 친 거죠. 그러니까 딱 봐도 강제 경매 이렇게 포함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이게 강제 경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이 아닌데 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아서 경매 치는 행위를 강제 경매라고 한다.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면 임의경매 사건도 한번 뒤져 볼까요? 임의경매 사건? 임의경매 사건은 어떤 걸로 해 볼까? 아무거나 해 볼까요? 임의경매 사건. 여기에는 보면 여기 임의경매라고 써 있죠. 그죠? 여기는 임의경매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임의경매. 예. 그래서 인제 요게 인제 그 은행이겠다. 여기 보니까 채권자가 은행이겠다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은행이 어떤 식으로 돼 있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여기 보면은 똑같이 2016 년에 근저당이 농협은행이 있는데요. 여기 인제 경매를 이렇게 쳤어요. 임의 경매 보니까 경매 친 사람이 은행이죠. 은행에서 인제 경매를 쳤습니다. 이걸 임의 경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저당권에 근거해서 경매 칠 때 통상 임의 경매라고 하는데요. 인제 임의 경매 그러면 처음에 생소하잖아요. 근데 인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인제 한용운 시인의 임의칙묵이라는 게 있잖아요. 임의칙묵. 그죠? 그러니까 임이라는 건 상대인 사람을 높여서 인제 말하는 거죠. 너. 그죠? 그러니까 너의 침묵이 임의 침묵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임의 경매는 "네 뜻대로 해라."라는 뜻이에요. 임의 경매는 "네 뜻대로 팔아치워 버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왜 "네 뜻대로"라는 말이 붙었을까를 가만히 보면은 근저당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은행에 가서 이제 대출을 할 때 대출을 하면서 쓰는 행위를 자서라고 표현합니다. 자서. 자서한다 이런 이제 단어들 많이 써요. 그래서 "너 언제 가서 그 은행에 자서하니?" 그러면 나 며칠 날 가서 자서해." 이렇게 하죠. 자서한다. 이건 자서는 가서 스스로 서명한다 이 뜻이에요. 그냥 쓴다. 은행에서 대출 서류를 쓸 때 그때 인제 우리가 인제 근저당권 설정 등 신청서를 우리가 작성하게 되거든요. 근저당이라는 거가 민법상에 무슨 권리로 표현되어 있냐면은 계약이 만기돼서 대출의 원금을 갚지 않을 때 근저당권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경매 칩니다."라는 권리가 부여돼 있는 게 근저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데서 사인을 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내가 돈 안 갚을 때는 경매를 치세요."라고 이미 말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미 대출할 때 사인을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네 맘대로 하세요."라는 게 정해져 있다는 거죠. 어
그죠? 그래서 임의경매 이렇게 되는 거고 아까 이제 강제경매는 네 맘대로가 아니니까 소송이라는 걸 통해서 판결이 확정되면 내 집을 판다 이거죠. 그게 강제경매. 임의경매는 처음부터 은행에서 대출 쓸 때 근저당을 설정했고 근저당권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은 돈 안 갚으면 경매 쳐도 된다라는 그 뜻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 이게 인제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이렇게 쉽게 공부할 수 있죠. 그다음에 인제 그 두 번째 그 용어로는 공동경매하고 이중경매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딱히 실전적인 데서 쓰이는 건 아닌데 그냥 '이런 단어 정도는 알아두는 게 맞다.'라고 비춰지는 그 정도의 지식들이에요. 공동경매, 이중경매 그러면은 공 여러분들 이제 경매 같은 거 하다 보면은 물건 검색을 요렇게 하다 보면은 여기에선 보면은 여기 강제경매 하나만 있죠. 근데 어떤 데는 보면은 임의경매도 있고 강제경매도 있고 그런 데도 있어요. 사건 한번 볼게요. 또는 임의경매가 두 개씩 있네. 여기도 있네. 보시죠. 같은 날이 아니고 다른 날이다. 그죠? 보면은 강제경매는 2월 14일 날 쳤고요. 임의경매는 2월 19일 날 쳤어요. 임의경매는 역시 은행이고요. 강제경매는 카드사죠. 카드는 우리가 카드를 여러분들이 쓸 때 그 카드에 관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그 부여받은 카드로 쓰지 카드를 쓰면서 그때마다 내가 어떤 서류를 자서한 적이 없잖아요. 그죠? 어떤 대출 서류 쓰듯이 뭐 한 적도 없기 때문에 이 카드빚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인제 강제 경매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소송을 통해서 그 이렇게 압류를 해서 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하나의 집에 하나의 빌라에 경매가 두 건이 붙었죠. 하나는 강제 경매, 하나는 임의 경매. 요렇게 인제 두 개가 붙어요. 요런 거를 이중 경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디서 들어보셨을 거야. 또는 인제 이거를 압류의 경합 이렇게 하죠. 압류의 경합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강제경매, 임의경매를 민사소송법에서는 압류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 압류가 한 개, 두 개 경합됐잖아요. 그래서 압류의 경합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강제경매, 임의경매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있다. 이중으로 있네. 이렇게. 그럼 강제경매, 임의경매 하나 더 있으면요. 삼중으로 있네가 아니고 그래도 이중으로 있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중에서 중자가 보면 이게 무거울 중자도 되는데 중첩한다는 중자도 돼요. 뭔가 이렇게 겹쳐 있다. 이런 걸 이중경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건 공동경매고 어떤 건 이중경매냐라는 건데 이런 게 있잖아요. 여기가 인제 경매를 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경매를 쳐요. 신청했어. 그래서 이때 판사가 이거 이 사건 경매 쳐라고 결정한 날이 오늘이다 이날. 응? 근데 이날 전에 국민은행에서 경매 신청하고 신한은행에서 경매 신청을 해요. 신청을 한 거죠. 그런데 경매 신청을 받아주고 결정한 날 이전에 이렇게 두 개가 왔어. 그죠? 그런 경우에는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공동경매 이렇게 얘기해요. 경매 개시 결정하기 전에 여러 건이 오면 이 여러 건을 묶어서 그 개시 결정 전이니까 이거를 공동으로 경매 쳤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어떤 경우는 하나는 국민은행은 요렇게 쳤는데 경매 개시 결정이 하나 끝났다. 끝나서 끝났다는 건 뭐예요? 사건 번호가 부여됐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경매 절차를 진행 중인데 이때는 인제 신한은행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때는 뭐가 들어와?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 날짜를 기준으로 앞분에 있으면 공동경매, 이 경매 개시 결정을 근거로 여러 건이 흩어져 있으면은 이거를 이중경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2월 14일 날 강제경매가 결정이 된 연후 2월 19일 날 임의경매가 추가됐기 때문에 이런 걸 이중경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 네, 요렇게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그다음에 이중경매와 공동경매 요 차이 느낌 아시겠죠? 음, 어디서 또 찌직 소리 나는데? 이건 내 소리인가? 네, 못 들을 정도는 아니죠. 어,
멈췄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강제경매, 임의경매, 공동경매, 이중경매 했고요. 그다음 강제집행이라는 게 뭐냐? 강제집행이라는 것은 강제집행은 말 그대로 어 강제집행은 말 그대로 인제 우리가 흔히 아는 인도명령하고 명도소송을 통해서 판결문을 가지고 인제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것을 강제집행이라고 하는데요. 잠깐만. 네. 여기에 보면 인도명령하고 명도소송을 한번 볼까요? 인도명령하고 명도소송. 자, 인도명령은 우리가 인제 요거는 경매입니다, 경매. 명도소송은 보통 공매 사건에서 명도소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매로 여러분들 경매 많이 알잖아요. 이건 법원에서 진행하죠. 법원에서 진행하는 것은 이제 대체적으로 인도명령이라는 것이 명도의 하나의 방법이고요. 공매에서는 명도소송이라는 것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들어봐도 하나는 인도명령이고 하나는 명도소송이잖아요. 명도소송. 그러니까 소송이 딱 들어도 좀 까다롭고 어렵고 오래 걸릴 것 같잖아요. 명령은 말 그대로 판사가 명령 한번 해 버리면 되는 거고, 이거는 소송을 한다는 것은 벌써 시간을 길게 가져간다는 거거든요. 인도 명령은 판사가 우리를 잘 불러 놓지 않고 자기가 혼자 판단하는 경향들이 강한데, 명도 소송은 어찌 됐든 원고와 피고가 싸움질을 하다가 판사가 판단을 내리는 방식을 하죠. 그래서 명도 소송 자체가 오래 걸려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잔금을 치르잖아요.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명도 소송이라는 걸 하게 되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판결이 나오죠. 그럼 이 판결이 나오면 판결을 근거로 인제 강제 집행이라는 걸 하게 되죠. 강제 집행이라는 건 말 그대로 우리가 잔금을 치르고 나서도 우리의 집과 부동산을 누군가가 계속 점유를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강제로 내보내는 것을 강제 집행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강제 집행을 하려면 무엇보다 판결문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판결문을 얻어내는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뭐가? 명도 소송이. 그러니까 잔금을 내놓고 이렇게 "야 너 언제 나갈래?"라고 서로 싸우다 보면은 "소송해." 그럼 소송하고는 시간 한 6 개월 걸리죠. 그다음에 판결문을 받아서 그 사람이 받아야 되잖아요. 이거를 이제 송달이라는 게 있어요. 받으면 그 이후에 강제 집행을 해요. 그러니까 요 기간이 은근히 한 8 개월, 9 개월 걸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명도 소송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공매 투자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온비드 공매에서 물건을 살 때 온비드 공매에서 물건을 살 때는 '소송을 하면 이렇게 길게도 가겠구나.'라는 생각 정도는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음. 그러니까 이 점을 알고 소유자나 임차인이 버티면서 어 "이사비 달라."라고 버틸 수가 있다는 거죠. 어차피 너가 나에게 6 개월 소송 걸고 집행하면 9 개월 걸리는데 자 나한테 이사비 줄래? 아니면은 네가 소송하는 동안에 나는 그냥 이 기간 동안 버티면서 너는 너대로 이자는 이자대로 주면서 네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세도 못 주면서 한번 힘들어 볼래? 요거 가지고 인제 많이 인제 줄다리기를 하거든요. 이런 경우가 인제 온비드 공매 요렇게. 그리고 경매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인제 잔금을 치르면 뭐 거의 한 달 이내에는 판사가 내줍니다, 판사가. 그냥 이건 소송이 아니죠. 인도 명령이라는 걸로 판사가 일방적으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바로 인제 집행을 하면 보통 이제 2달 또는 이제 3 개월 안에 이제 그 사람을 내보내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절차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살고 있는 점유자들이 꼬장을 부리더라도 적당한 선에서 빠르게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어떤 그 시간적인 면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아 공매가 이렇게 명도가 어려운 거야. 공매 안 봐야지.'라는 생각들을 하시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인제 그 협상과 명도를 하다 보면은 공매나 경매나 똑같은 정도 스타일이 똑같습니다. 그냥 거의 대충 얘기해도 나가요. 다만 정말로 진상으로 요거를 버티고 오는 놈이 하나 있어, 이걸 노리고. "나 내보내려면 오래 걸리니까 너가 고생할래? 돈 내놓을래?" 이렇게 하는 애들이 가끔 있어요. 진짜 가끔 있어요, 요즘에는 더더군다나. 그럼 인제 거기에 걸맞게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 소송은 소송이 우리가 이길 거고 어차피. 그럼 나중에 소송 비용은 내가 인제 다 받아낼 거다. 받아낼 수 있다. 두 번째는 요렇게 6 개월, 8 개월, 9 개월 살았으니까 여기도 부당이득이라는 게 생기지 않습니까? 남의 집에서 계속 살았잖아. 이 부당이득도 내가 별도로 소송해서 받아낼 거야. 그죠? 그다음에 내가 그 이외에도 정신적 스트레스 이빠이 받았어. 한 돈 1,000,000원 청구할 거야. 뭐 요렇게 해 가지고 인제 소송을 해 가지고 판결문이 시효는 네가 지금 나이가 한 예를 들면 50 살인 것 같은데 "앞으로 70 안에까지 네가 이 돈 내가 이 돈 니한테 못 받아내겠니?" 라고 인제 말을 하는 거죠. 왜냐면 어 골고루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뭐 은행 계좌부터 묶어 와 가지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그래서 경매 초보자들은 명도 소송이 있는 공매 사건에 잘 도전하지 않는 경향들이 있죠. 물론 인제 우리 협회 교육생들은 그냥 겁없이 그냥 해 버려요. 왜냐하면 명도에서 즐거운 명도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우리가 늘 얘기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부자 마인드의 체계도 명도는 즐거운 명도를 해야 되고 뭐 적당한 협상을 또 말도 잘해야 되지만 일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명도 비용이라고 불려지는 합의금도 줄 준비도 어느 정도는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제 꽉 막힌 벽창호가 아니기 때문에 '명도 소송까지 갈 경우가 별로 없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요런 거. 그래서 인도명령과 명도소송의 차이 말씀드렸고 본질적으로 실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 소송까지 안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대화로 하면 된다는 점. 강제 집행은 인도명령과 명도소송이 완료된 연후에 판결문으로 강제 집행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강제 집행은 법으로 드러내는 것을 강제 집행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